자, 우리는 몇 페이지 하면 8페이지. 자, 8페이지 갑니다. 8페이지. 자, 8페이지를 가는데,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범위라고 그랬죠. 1학기 중간고사 범위라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거야. 자, 6번과 7번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그 뒤에 풀도록 하자. 마지막 정리야, 지금. 마지막은 아니겠다. 자, 처음엔 의문의 개념을 좀 알아내야겠다. 의문은 뭐죠? 그래, 말의 뜻을 구별하죠. 그죠? 구별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뜻을 구분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 통해서? 분절 의문을 통해서 말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눌 수 없는 뭐도 있어? 비분절 의문을 통해서도 의문이 나눠져요.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분절 의문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 뭐와 뭐가 있죠? 자, 그렇죠.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말의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물이 있고, 왜 떠들어? 얘가 불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자음에서의 미음과 비읍에 따라서 어떻게 써요? 말의 뜻이 달라지겠네. 그 다음에 모음에서는 뭐가 있을까? 물과 있다고, 물과 뭐야? 말, 오케이. 말하면 모음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말의 뜻이 달라졌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의 뜻이 구분이 되는구나. 비분절 의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말의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억양을 통해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의미가 다르죠? 넌 왜 문을 열어, 임마? 닫아, 임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지금 문을 왜 열어, 갑자기? 자,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건 뭐 좀 체크할 거냐면, 요 놈. 길이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는 저 비분절 의문을 체크를 좀 할 거야. 길이. 그럼 요 놈을 가져와서 단음과 그 다음에 vs 장음이 있는데 우리는 뭐만 알려줘? 단음만 알려주고 단음을 암기를 하시면 나머지는 장음일 겁니다. 총 4개를 필기할 거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 기억나냐? 그렇죠. 성인이 되면 밤에 그죠? 밤에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놈은 어떤 의미야? 어른이죠. 어른. 어른의 성인은 짧아요. 성인. 하지만 공자, 맹자, 부처, 현태 이런 애들은 다 뭐야? 그런 애들은 길게 성인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성인. 조용해. 성인.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음란물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 그럼? 그죠? 성인 영화는 어떤 거야? 그건 현태 나오는 거고요. 성인 영화는 여러분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성인 영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성인 영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혼나요, 혼나. 그다음 두 번째, 요 밤은 뭐예요? 먹는 밤이요? 먹는 밤이요? 깜깜한 밤이죠. 그죠? 그러니까 먹는 밤은 나는 밤을 먹었어요. 이래야겠지. 요거는 사람 눈이죠. 사람 눈. 사람 눈은 짧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건 눈이 시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시대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이 내려요. 이래야겠구나. 다음 두 번째 뭐 했어? 그래서 암기하고 있구나. 구분솔과 구를 어디에? 땅에 묻었다. 이래야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의 의미는 뭐죠? 구부러진 이거죠. 구부러진은 짧아요. 그렇다면 생선을 굽다 이래야겠죠. 생선을 굽다. 준혁아, 필기란 걸 해보지 않겠니? 내가 이성으로 보이냐? 왜 나만 빤히 쳐다봐, 미친놈아. 이씨.
아이, 부끄러워서 수업을 못 하겠네. 필기해, 이 새끼야, 필기해. 아, 나, 이씨. 맨 앞에 앉아서, 이씨.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소나무. 그러니까, 요거는 소나무의 솔은 짧지만, 소울질을 하였다. 그러죠? 소울질을 하였다. 이런 건 길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굴은 먹는 굴이죠? 그러면 동굴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굴 속을 탐험했다. 길어집니다. 굴 속을 탐험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공부 안 하는 애를 땅에 묻었다 할 때 그 묻었답니다. 그러면 질문하다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무엇을 묻다. 그죠? 묻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야? 오케이. 집을 떠났더니 가정 소식이 없어. 가정 소식이 없어. 무력해. 무력해. 여기서 무력하다라는 건 무기력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 무기력해.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가정은 무슨 뜻? 집. 그죠? 하지만 가정하면, 그죠? if, 가정하면 이렇게 하라고요. 요거는요. 여기서는 뉴스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나는 오늘 다이어트로 소식해. 뭐 그럴 리 없죠. 소식해. 그 다음에 여기는 힘이 없어. 무력해. 이런 거고요. 무기력하다 이런 말이고요. 전두환이 탱크를 들고 무력 침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무력 침공.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개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사실은 네 번째 게 잘 나와요. 네 번째 게. 아무리 길다 하여도 둘째 음절 이하로 내려가면 모두 짧아집니다. 둘째 음절 이하로 내려가면 모두 짧아져요.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고 쳐볼게요. 장음 길게 표시하는 건 여기에 땡땡 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필요 없어. 이렇게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는데 이게 둘째 음절 이하로 가볼게요. 둘째 음절로 가볼게요. 우리 첫눈이 오면 데이트하기로 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첫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첫눈이 오면 그때 만나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첫눈이 오면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음절로 보내볼게요. 하늘에서 한방 눈이 내려요. 안 한다고요. 한방 눈이 내려요. 이렇게 합니다. 굴도 마찬가지야. 동굴도 마찬가지야. 굴 속을 탐험했지만 이 음절로 가면 동굴 짧아집니다. 무슨 말이겠죠? 동굴 이거 아니라고요. 야이씨. 따라하지 마, 이씨. 자, 근데 예외를 하나 체크를 해야겠다. 여기 왔더니 멋진 남학생, 멋진 여학생이 많구나. 그래서 참 여기는 선남 1음절이니까 이건 긴 건 당연하죠. 근데 3음절에 있으니까 길면 안 되는데 선남, 선녀들이 모여 있구나. 선남, 선녀. 문법은요, 한 번으로 하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제3, 제4. 제4. 그러니까 이런 예외 같은 거는요, 늘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이거 안 하고요. 비재. 이렇게 예외가 있군요. 그러면 6번, 7번 정도 가볍게 풀 수 있나요? 6번, 7번 풀어주세요. 자, 됐죠? 큰 어려움 없죠? 자, 보았더니 6번 같은 경우에서는 4번 좀 볼게요. 먹과 목처럼 가운데 소리는 첫 소리의 오른쪽에 써야 하는군. 먹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목은 어떡할 거야? 목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틀린 거.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게
기역과 니은인데 기역은 초성, 중성, 종성을 바꿔봤대요. 아, 그건 뭐냐면 분절 의문을 바꿨을 때 뜻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 게 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눈이 내려요 이렇게 했잖아. 바로 길이, 비분절 의문을 통해서 뜻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분절 의문이었던 비분절 의문이었던 얘네 둘은 의문을 통해서 뜻이 달라지고 있다는 표현이네요.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2번. 자, 다음. 자, 8번 잠깐 알아야 할 거. 밑에 자음의 분류표는 암기사항이죠. 그건 암기를 했고요, 우리. 그 중에 동그라미 쳐야 할 때가 어디냐면, 조음 위치의 위치 동그라미, 조음 방법의 방법 동그라미. 조음은 소리를 만드는 위치, 입술이냐, 잇몸이냐, 입천장이냐. 조음 방법은 소리 내는 방법입니다. 허파에서 소리를 모았다가 빵! 이거 뭐야? 파열음. 자, 목구멍에서 소리를 지고 있다가 목구멍의 크기를 쓱 늘려줍니다. 이게 뭐야? 마찰음. 목구멍에서 마찰이 생기죠. 그러면 소리를 쥐었다가 슬슬 풀어주는 척 하다가 빵! 그게 파찰음. 그죠? 그 다음에 콧소리 뭐야 이거? 비음. 혓바닥에 있는데 소리를 혀의 양쪽으로 이렇게 비껴나갑니다. 이게 뭐야? 그게 유음입니다. 다 자음들은 장애를 받는 소리입니다. 어딘가에 다 장애를 받습니다. 심지어 유음도 어떻게 써요? 혓바닥에 소리가 이렇게 부딪혀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다 장애를 받는 소리입니다. 자, 출발해 봅니다. 8번 출발. 자, 됐죠? 자, 그 보기 박스는 너무 이상적인 대화들이 나가요. 외국 사람이 지금 불고기 먹고 싶어요. 불고기? 혹시 불고기 먹고 싶다는 거니? 응, 굴고기. 굴고기, 뭐야, 굴고기가 아니라 불고기라고 하는 거야. 눌고기? 그게 아니라 불고기는, 이거 너무 이상적인 거고요. 현실에선 이렇지 않아요. 지금 불고기 먹고 싶어요. 뭐래, 이 새끼. 뭐 불고기 먹을 거야? 뭐야? 뭐 처먹을래? 응, 굴고기. 이런 비용신을 만나. 불고기 새끼야. 이게 현실이잖아. 그죠? 내가 나도 좀 이상적이다. 그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문제다 싶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가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 불고기니까 비읍 발음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읍은 뭐야? 두 입술 소리니까 입술을 부딪혀서 소리 내라. 이렇게 조언을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 1번. 불은 불처럼 혀끝을 윗잇몸. 아니야. 두 입술 소리라니까 땡. 3번 갈게요. 불은 눌과 달리 두 입술을 맞닿게 하면서 끊어. 그러니까 입술 소리를 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목청을 울리지 않고 소리를 내라는 건 안 울림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게 정답이었네요. 별거 아닙니다. 자, 거기서 자, 설정 거기서 잠깐 거기 아까 8페이지에서 하나 더. 자, 우리가 입술 소리에서 비읍과 쌍비읍과 그 다음에 뭐야? 투가 있었죠? 그죠? 입술 소리인데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세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예사소리라고 하고 얘는요. 얘를 댄소리라고 하고 얘는요.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점점 소리가 세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야? 미음도 그다음 뭐 있죠? 기역도 마찬가지야. 기역, 쌍기역, 그죠? 이것도 점점 어떻게 써? 세지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9번, 10번으로 갈 건데 9번에선 좀 재밌는 문제이네. 신생아가 엄마라는 말을 먼저 배울까? 아빠라는 먼저 말을 배울까? 그거를 문제화 시켰네. 9번, 10번 출발합니다. 출발!
다 됐어. 자, 됐냐? 자, 9번 봅니다. 아, 읽어보니까 뭐 재밌는 얘기였네. 엄마를 먼저 배운대요. 그래서 엄마의 미음은 입술 소리는 2살 때 정도에 알게 되고요. 아닌가? 맞죠. 미음이, 그죠? 그 다음에 쌍비읍 같은 거, 파열음, 마눌림 소리 같은 경우는 몇 세? 3세 이후에나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썼나 봐요. 알겠어. 1번. 미음은 쌍비읍보다 강하게 파열된다고요? 뭐야? 아니죠. 미음 자체는 파열음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까 앞에 보시면 미음은 어디 있어? 비음에 있잖아. 그 입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소리 낸다, 이런 강하게 파열된다는 건 이렇게죠. 얘는 쌍비읍은 비읍보다 강한 거고 얘보다 더 강한 게 얘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1번이었고 10번은 어감적으로 좀 강해지는 느낌이 난답니다. 강하고 단단한 느낌. 그러니까 얼음 같은 거는 단단하게 언 것보단 단단하게 언 게 더 강한 느낌이 납니다. 문이 덜거덕 열리는 것보단 떨끄덕 열리는 게 더 큰 느낌을 주고요. 부여타라는 것보단 뿌여타가 더 큰 느낌이고요. 싹싹보다는 싹싹, 이거 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사소리, 된소리 이런 조항들이잖아. 5번도 역시 예사소리와 된소리인데 얘는 자체가 의미가 다른 거야. 그 위에는 의미가 같은 거지만 지음만을 썼던 쫓아는요, 의견을 따르다 할 때 쫓아입니다. 지음만 쓰는 건 의견을 따르다, 생각을 따르다, 너를 쫓아갈게, 이런 의견을 갖다, 이런 거는 지음만 쓰는 쫓아고요. 밑에 있는 쌍지읒을 쫓는 것, 쫓아는 사람을 따라갈 때, 그죠? 범인을 쫓아간다 할 때 쓰는 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의견을 따르다 이런 거고요. 또는 밑에는 뭐 급히 누군가를 뒤따라가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걔였어요. 그러니 5번은 어감의 차이와는 관계없고요. 의미가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다음 11번 가기 전에 하나 더 해야겠다. 우리가 이거 모음의 삼각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외웠었죠? 몇 학년 몇 반? 1학년 T반 아하 하면서 4개를 외웠죠? 아래 위로 바꾸면서 그러면 지금 둘레 6개 외웠네?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옮기라고 그랬죠? 라인 지켜서 그대로 옮기라고 그랬죠? 우와 오 그대로 옮겨서 그냥 내려. 어와 아 그냥 내려. 그죠? 자, 얘는 고모음이고요. 얘는 중모음, 얘는 저모음입니다. 즉 혀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같은 경우는 혀가 밑으로 내려가야 아가 됩니다. 혀를 바짝 들고 아 해봐. 되는 사람. 되는 사람. 아, 그 사람들이 병신입니다. 안 돼야 합니다. 안 돼야 합니다. 다 그만해, 씨. 안 돼, 씨. 그 다음에 이 앞에는요. 저 뒤신다, 씨. 자, 앞에는요. 여기는 뭐냐면 전설모음입니다. 그래서 앞전자 혀설자입니다. 전설모음. 혀의 앞쪽에서 소리가 난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써요? 후설모음입니다. 후설모음. 혀의 뒤쪽에서 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잘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혀의 가장 맨 끝부분 한번 잘라봐요. 그럼 애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집에 가서 해봐라. 그 다음에 얘는 이 하면 입술이 이렇게 평평해져요. 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평순모음이라고 합니다. 평평할 편자의 입술 순자입니다. 요 놈은 원순이야. 그래서 평순, 아니 평원, 평원. 자,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 빠진 거를 좀 추가하자. 자, 우리가 요 저모음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모음이라고 하고요. 이 고모음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폐모음이라고 합니다. 개모음은 멍멍개 아니고요. 열다 개자입니다. 열다 개자. 입을 더 크게 벌려라 이런 말입니다. 입을 더 크게 벌려라. 폐모음은 닫힐 폐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좀 작게 벌려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 얘기했죠? 자, 거기다 하나 추가합니다. 자, 11번 문제 도전. 쉽다. 여기다 그리면 되지, 바보야. 자, 됐죠? 자, 조건 볼게요. 입천장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뒀답니다. 높은 부분인데 앞쪽이니까 뭐야? 고모음이면서 앞쪽이니까 뭐야? 고모음에서 앞쪽이니까 전설모음 얘겠죠. 그죠? 이나 위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 입술을 평평하게 하랍니다. 그럼 평순모음이니까 뭐야? 답이 나왔네? 이였습니다. 이. 자, 이런 문제는 이런 거 이 도표를 가지고 문제 내는 방식은 12번과 13번 같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서로 간에 발음이 좀 애매한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조언하면 될까요? 하는 문제거든요. 12와 13번 연속해서 풉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12, 13. 저 별거 아닙니다. 수정이봅니다. 아우, 이제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뭐야? 무슨 내가 잘해야 한다고? 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 네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야, 이씨! 아니구나. 야,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네가 잘했어야 한다고. 너 들었어. 그런데 네가 잘못한 니는 뭐야? 네가는 잘못된 편 아니야? 맞아. 그런데 내와 내를 자꾸 혼돈하니까 현실적으로 네가로 쓴 거야, 이 병신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를 발음할 때는 얘가 좀 혼돈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와 내가 헷갈리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와 얘가 지금 헷갈린 상태잖아. 그러면 이걸 발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보다 입을 더 벌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조언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번이겠죠. 13도 똑같은 말이죠. 얘는 뭐야? 멍멍개와 옆으로 가는 개가 잘 구분이 좀 안 되나 봐. 그럼 멍멍개를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입을 더 크게 벌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혀 깔고 입을 크게 벌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3번에 어디서 그런 게, 어디냐? 2번에 있네. 좋게 말하면, 개에 비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줘. 이게 좋게 말하는 거고,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입 크게 벌리고 혀 깔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음 14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해보자. 14에 필요한 개념도 한번 정리해 볼게. 요 놈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의 요걸로 배웠죠. 자, 일단 단어를 나누고 단어에서 첫 음절을 제외한 의 이런 거죠. 첫 음절을 제외한 의는 뭐로도 발음한다? 의가 있으니까 뭐로? 이로도 발음하는 겁니다. 원래 의니까 의로 발음하는 거고 이로도 발음할 수 있대요. 그럼 첫 음절을 제외한 의니까 요거지. 첫 음절을 제외한 의는 당연히 의니까 의를 쓰는 거고 얘도 이로도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음절을 제외한 했으면 첫 음절은 어떻게 읽어야 돼? 첫 음절은 무조건 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하냐? 조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는 의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맨날 헷갈려요. 얘가 인지 얘가 n지 맨날 헷갈려.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면 조사는 야해요. 왜 야하냐면 얘는 에러도 서용해요. 자, 그럼 되겠다. 그죠? 조사 의는 의가 발음이 원칙이지만 에로도 허용한다. 겁내야죠, 그죠? 조사 은큼한 새끼. 자, 조사는 에로도 허용한다. 자음이면 어떡할래? 자음. 의 앞에 자음이 있다면 의라는 이중모음 앞에 자음이 있으면 얘는 뭐로만 읽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로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음은 뭐야? 얘는 희망입니다. 희망밖에 없다. 그러면 14번 풀어봐야겠네. 의사의 호의 14번 풀어주십니다.
아닌데. 자, 이거 틀린 사람 쉬지 마. 자, 단어니까 의사, 호의. 첫 음절을 제외한 의는 의로 나는 건 당연하고 뭐로도 허용한다? 이로도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첫 음절은 뭐만 되는 거야? 의만 되고요. 조사는 야한 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은 의가 나는 거고 이 야한 놈 뭐로도 나? 에로도 나지요. 그죠? 그러면 발음 좋은데? 너무 성인물을 본 거야. 자, 그러면 자, 5번이 정답인데 5번 볼게요. 틀린 말이야. 니은과 디귿의 의는 단모음으로 발음될 때래요. 아, 그러면 얘가 니은이고 얘가 디귿이잖냐? 그러면 얘는 이중모음이죠. 의는 이중모음이잖아. 그럼 단모음으로 발음된다는 건 요거죠. 에. 그 다음에 요쪽에서는 이거죠. 서로 단모음으로 발음될 때는 발음이 다르군요. 그러면 정답 몇 번? 5번이었다. 자, 조금 쉬었다가